안녕하십니까. 둔산동 Q&A 공부방 동화쌤입니다. 아이들이 이제 매산비 사와서 공부해요. 저는 이제 어떤 책 사든 상관없는데. 이렇게 매산비 사가지고 공부를 할 때, 이거 앞에 이게 책 내용 전에 나와 있는데 애들이 안 봐요. 그래서 한 번쯤은 읽어줘야 되니까. 자, 2019년도인데 너는 몇 년도지? 20년이지? 네. 그러니까 어쨌든 2019년도 수능 대비 영역을 저 19년 맞는 너 거. 19년이냐? 네. 왜? 올해 2학년이고. 그러니까 내년이잖아. 네. 한 학년 더 하는 거고 네. 플러스 1학년. 자, 국어 영역 제대로 공부하는 법이에요. 여기서 제대로 공부하는 법. 수능 영역, 국어, 특히 비문학이래, 비문학. 비문학이 어려워서 틀리게 되면 비문학에서 한두 개, 문학에서 한 개. 이 정도 풀리죠, 아이들이. 문학은 접근하는 방식이 틀려서 틀리고,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배경지식이 약해서 틀리는 경우가 많죠. 배경지식이 약한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맞추는 법을 연마를 해야죠. 자, 근데 제일 흔하게 발생하는 게 끝까지 풀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속도가 어느 정도가 나야 되냐면 다 풀고 20분 동안 점검을 하고 또 10분 동안 점검을 할 수 있어야 20분 안 되면 15분, 10분, 5분 이렇게 해서 3번 풀어야 3번 정도 풀어야 만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형별로 풀이법을 명확하게 완전히 공부화시키지 않으면 만점 안 나온다는 거죠. 일단 속도가 빨라야 되는데 속도가 빠르면 실수하죠. 속도가 빠른데도 실수가 없는 방법을 자기가 구축해야 돼요. 자, 1교시를 볼 때 국어 영역을 잘 보면 그 다음을 쭈루루루루루 애들이 흥분해가지고 흥분을 참고 잘 보는데 1교시를 망치면 기분 나빠가지고 다음에 정신 차리더라도 그 다음 시간 중에 하나가 멘탈 붕괴가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2교시에 수학에 영향을 끼치는데 수학은 머리를 많이 써야 돼요. 수학적 사고 능력이 떠올라야 되니까. 근데 국어는 실질적으로 풀게 다가 보면 이게 국어는 선생님마다 의견이 다 다르기 때문에 명확하게 근거를 대줘야 돼요. 근거. 이 근거를 찾아서 제시문에서 근거를 찾아서 선택지에 대응시키는 것, 1대1 대응시키는 것이 국어기 때문에 훨씬 더 이 근거를 찾는 걸 연습하면, 그러니까 숨은 글자 찾기를 연습하면 국어가 풀기가 굉장히 쉬워지고, 퀴즈 푸는 것처럼 숨은 글자 이 숨은 그림 찾기처럼 재밌어집니다. 그러니까 수학 영역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최소한의 능력으로 국어를 클리어를 해야 됩니다. 자, 난이도가 어려울수록 기회가 좋아요. 실수를 안 하면.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난이도가 쉬울수록, 실수하면 큰일 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난이도와 상관없이 흔들리지 않고 고득점을 받아야 된다. 이제 고득점이 목표면 안 되고 만점이 목표여야 되죠. 국어가. 왜? 1등급 안에 들어가서 1등급 안에서 그래서 인서울 안으로 들어가면 인서울이거든요. 서울대까지 전부 다 한 문제씩 대학의 수준이 확확 바꿔지거든요. 자, 그래서 특징을 보면 비문학 출제 보십시다. 1, 2번 이게 환율의 오버시트 듣고 환율에 대한 경제적인 배경식이 없으면 못 풀었어요. 디지털 부호와 가정 이거를 꼼꼼하게 체크를 못하면 못 풀었어요. 보험의 경제학적 원리와 고지 의무 이게 법학적 의미, 법학적 기본 개념이 없으면 힘들었어요. 자, 미생물 하는 과정들을 체크를 잘 했어야 돼요. 흐름이 너무 여러 가지가 나와서. 자, 운동 종당 속도, 과학에 대한 기본 개념 어느 정도 부족하면 못 풀었어요. 민사소송 판결, AB형 이것도 법학에 대한 기본 지식 없으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기본적인 배경 지식이 없는 경우에 이걸 어떤 식으로 글자를 읽어내서 이건 아니고 이건 아니니까 이거가 밖에 답이 될 수 없어. 라는 배경 지식이 모자랐을 때 맞추는 법을 반드시 익혀놔야 이걸 푼다는 거야. 이해됐나요? 자, 화작문, 문학, 비문학 독해. 그러면 화법작문, 문학, 이거 전체하고 독해력하고 연결시켜서 독해력의 가능성이 점점 더 커졌다는 뿐이에요. 그죠? 자, 연결시킨다는 거. 토의랑 연결시키고, 설명, 지문과 제시하는 거랑 연결시키고, 반영에 대한 이 설명을 제시를 해줬으니까,
요거는 문학이고, 문학을 설명문으로, 비문학으로 설명했을 때의 상관관계로 보는 것이니까, 비문학의 영향도가 좀 커졌다는 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 소재가 반복적으로 출제된다. 이런 거는 이제 체크를 해놔야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아리스토텔의 목적론인데, 이거에서 생명론의 관점이 목적론과 환율에 대한 통화정책과 관련된 거, 유사한 거. 디지털 통신부를 압축 기술로, 메모리 기술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공부를 하는데, 이거 주변에 있는, 어려운 것들은 주변에 있는 배경 지식도 조금 공부를 해줘야 되는데, 그죠? 학생 수준에는 하기가 쉽지 않죠, 이거는. 그래서 이것과 유사한 문제를 풀어서 누적시킴으로 인해서 배경 지식을 더 쌓아놓는 거죠. 방법이. 자, 4번. 지문수가 줄었으나 특정 제재 고정되지 않고 다양한 제재로 출전한다. 그죠? 그래서 여러 융합지문이라고 하는데, 융합지문 해봐야 뭐, 이게 특별히 융합이라는 느낌이 안 들어요. 그냥 풀면 돼요. 자, 다음 또 보면. 자, 보시면, 사회, 인문, 과학. 사회, 인문 커졌네요? 기술. 그러니까 비문학을 할 때도 사회 과목, 인문 과목, 과학 과목, 기술 과목, 예술 과목 이렇게 비문학으로 하지 말고 관례별 특징으로. 왜? 사회 과목을 써놓는 방법, 표를 만들면서 쓰는 방법하고 인문 과목의 이론을 설명하는 방법과 과학에 대한 과학자 변신이나 변화 과정을 설명하는 것과 기술 그림을 설명하는 것과 예술사를 쓰는 것은 쓰는 서술 방식, 주제를 숨겨놓는 위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갈래별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이해됐나요? 네. 자, 이렇게 보면, 근데, 어쨌든 통합을 시킨다는데, 예술 철학이라 그러면, 예술인데, 서술 방식, 철학을 조금 가미시킨 거고, 미디어와 법인데, 그러면 법이네, 실제적으로. 예술 철학이야. 그러면 철학의 의미, 이것도 철학이네. 타당성, 기업 결합의 타당성. 하면 이거 뭐야? 경제, 정치, 이렇게 낼 수 있는데, 경제, 법. 기업 결합. 과학, 예술의 공통점. 이렇게. 합쳐져 있는데 이게 합쳐졌어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걸 내니까 융합 소재는 엄청나게 어렵게 낼 수가 없어요. 오히려 왜? 어렵게 내면은 감당을 못하니까 애들이. 대비법. 자, 스스로 최근에 열심히 공부한 내용을 챙겨본다. 이게 다 필요 없이 뭐라고요? 교육방송의 기준으로 나오면 요거를 변형을 만들면서 계속 문제를 풀어보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뭐라고요? 일관되게 나오는 소재들이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되고, 이 소재들에서 이해가 안 되면 그 배경 지식이라도 좀 찾아봐야 된다는 거. 환율 나오면 환율에 대한 배경 지식, 지식인을 찾든 뭐를 찾든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 지속해서 틀린다는 것은 네 문제에서 두 문제 이상을 계속 틀리게 되면 배경 지식이 부족해갖고 이걸 접근을 못한다는 거야. 자, 잘 다듬어본 비문학 지문 그 전에 있던 건데 매일 꾸준히 스스로 공부한 날 복습 꼼꼼히 다 똑같은 말이야.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정말 중요한 거는 오답 노트가 아니라 노트도 될 수도 있지만 체크를 어떻게 하느냐는 거야. 자기가 어떻게 체크해서 어떻게 핵심을, 그러니까 문제의 핵심, 내가 개선해야 될 걸 찾아서 그 핵심을 내가 체화하고 기록해 놓은 다음에 이걸 적용해서 내 문제점이 개선이 됐는지를 확인하는 문제야. 이해되세요? 네. 자, 그래서 그걸 제대로라고 하는 거야, 제대로. 자, 그 다음 또 뭐 있어? 감모가. 자, 취약한 제재, 문항, 유형. 자, 이렇게 취약한 제재, 배경지식 부족이라고 그랬죠? 문항, 유형. 그 문항이 이게 왜 설명됐고,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순서로 풀고, 이거를 못 잡으면 힘들다는 거야. 그래서 제대로 채점하는 법, 제대로 공부하는 법, 그리고 핵심 키워드, 이걸 전부 다 설명을 해서 녹화를 해서 올려줄게. 이게 책인데, 이게 공부하는 애들 도움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네. 공부한 교재에서 해당 문제들만 따로 풀어서, 그러면 이런 유형 문제들을 구분하려면 본인이 이렇게 비문학, 문학, 문법, 작문 한 다음에 이렇게 4개를 썼죠. 네. 그 문학에서, 문법에서 틀린 거 이렇게 큰 목차 쳤죠.
네. 그런 다음에 여기 틀린 거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오답을 마인드맵처럼 스크랩을 해서 적어놓은 게 한 장은 있어야 된다고. 이해됐어요? 네. 자, 오, 여기 크릭 해주나 보다. 여기 질문해주나 보다. 자, 그러면 왜? 더 넘겨야 되지? 제대로 공부하는 법, 매산비 100배. 자, 뭐가 있을까? 독해력은 하루아침에 글러지지 않습니다. 맞죠? 쉽게, 기구, 도구, 맞고, 문제, 푼다. 드립다 문제만 풀지 말라는 얘기는 뭐예요? 문제를 풀고, 뭐를 하라고 했어요? 틀린 이유 쓰고, 틀린 걸 개선하는 방법. 정답의 이유를 쓰고, 정답을 내가 어떻게 시험지에서 찾아낼 것이고, 어떻게 그걸 공부할 것인지를 해서 이걸 연결해 봐야 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비문학 공부 하는데 비문학 독서부터 시작하자. 전체 상황이니까. 자, 전체 상황이니까. 이건 뭐야? 공부 시간을 계획표에 작성하기. 이거 뭐에 어디다 쓰라 그랬어요? 목차에다가 쓰라 그랬죠? 네. 목차에. 근데 이제 매산비는 이렇게 조각조각 있기 때문에 자, 고1이나 뭐 고2 실력 쌓는 애들한테는 도움이 돼요. 꾸준하게 하니까. 그런데 고3이라면 전체 과목, 전체 모의고사를 본 다음에 파트별로 자기가 약한 걸 확정 짓고 그 필요한 매산비를 찾아서 집중 훈련하는 용으로 쓰는 게 더 바람직할지도 몰라요. 자, 매일 이거를 3개씩 꾸준히 하는 애들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이 3개를 푸는 시간을 확정해줘야 돼요, 시간. 이 시간을 넘기면 효과가, 공부는 하고 실력은 느는데 점수가 잘 안 늘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시간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3개를 푸는 시간. 시험 보듯이 풀고, 나눠줘야 돼요, 이거를. 풀이는 시험 보듯이 해야 되고, 점검할 때는 차분하게 해도 되지만, 시험 시간처럼 하고, 점검하고, 이렇게 나누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자, 좀 이따 채점 방식도 보겠지만, 채점 방식이 학습의 단계예요. 이거를 여러 번, 매산비를 반복하는 방법이니까, 채점 단계는 익숙하게 해서, 다른 과목도 적용을 하는 게 좋다고. 자, 복습법. 1차 복습을 한대. 1차 복습, 2차 복습, 3차 복습. 이렇게 해서 채점하는 과정까지 얘기하면, 자, 시험 보죠. 자, 그러면 제일 처음에 시험 보고, 두 번째는 뭐죠? 채점하죠. 그 다음에 복습을 3회차로 하면 최소 5회 이상. 5회 이상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반복하는 방법이 써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서면 친구들이 많이 답한 답지를 보고 이 답지에 오답의 이유를 써놨다는 거예요. 왜 이걸 엉뚱하게 고를까? 그러면 내 생각하고 비유까지 알아내면서 내 생각하고 비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하는 방식, 함정을 파는 방식, 함정을 파는 방식을 익숙하게 누적시키려는 기왕 공부했으니까. 자, 주일에 내 취약점, 내가 틀린 거 골라라. 이런 거겠죠? 틀린 이유, 틀린 걸 고른 이유를 개선해야 되는데, 이게 학생 수준에서 스스로 자기가 잘 안 되죠? 그래서, 학생 수준에서 잘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설명을 듣는 거고, 자, 복습한 내용을 세부명으로 오답노트. 자, 이 오답노트인데 벌써 2차 복습하고 오답노트인데 3차 하고 3차 끝난 다음에 오답노트 써도 돼요. 너무 많이 틀리면 2차에서 하면 안 되고 3차까지 하고, 적게 틀리면 1차에서 오답노트 쓰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답노트 쓰는 1차에서 쓰는 학생은 상위권, 2차에서 쓰는 학생은 중위권, 3차에서 오답노트 쓰는 학생은 하위권.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자, 독해력, 어휘 노트도 읽어보면 좋겠죠, 그냥. 근데 이제 이것까지 하기는 쉽지 않으니까, 노트 옆에다가, 책 옆에다가 따로 한 번씩 써보면 됩니다. 자, 학습 체크리스트.
좀 이따 한번 볼 텐데, 이렇게 6주차처럼 반복해서 나오는 것들 보는 거고, 저자쌤에게 질문, 질문 다 받아주냐? 저랑 훌륭하네. 자, 여기 보네.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시간 부족. 시간이 부족. 시간이 부족한 게 아니라 남아야죠. 왜 시간이 부족하냐면, 안 봐도 되는데 보는 거 있고, 유형을 보면서 반복하면서 보는 거 있고, 빨리 명확한 걸 못 찾아내는 방법도 있고,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죠? 시간만 확보하면 다 맞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어느 정도 차이가 나냐면, 무한대로 시간을 주면, 10개 풀었을 때 98점 나오는 애가, 시간 안 don에 풀게 하면 76점대 나오는 애 있어요. 이렇게 몇 점 차이 나요? 20점. 20점 이상, 22점 차이 나요. 시간으로. 자, 꾸준히 훈련하는데 이 훈련은 진짜 중요한 거 뭐라고요? 시간 단축 훈련이에요. 시간 단축 훈련. 근데 아이들이 착각하고 있어. 이거를 시간 단축 훈련이 아니라 내용, 배경 지식 파악하고 국어 능력, 내가 아는 능력 늘어난다. 늘어나는 훈련용이다. 아는 게 많아진다. 그게 아니야. 매산비의 효율성은 뭐라고요? 이 세 개의 지문을 특정 시간에서 이걸 최대한 단축하는 데 있는 거예요. 네. 자, 여기에서 보면 공부한 교재, 이 교재도 그렇지만 시간이 소요되는 제재나 문제 유형을 자기가 확실하게 알고 있냐는 거예요. 알고 있느냐. 이걸 뽑아서 이거에 대책을 세워주는데 학생이 대책 세우기는 쉽지 않은데 사실적으로. 네. 비슷한 유형을 풀더라도. 근데 비슷한 유형을 반복하다 보면 시간이 어느 정도 단축되고 배경 지식이 조금 늘어가지고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경우도 있죠.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자, 매일 아침 이게 머리 맑을 때 하라는 거죠. 수능 1교시니까 시험 시간에 하라는 거죠. 근데 이 지문 3개 푸는 시간을 정해야 돼. 시간. 그래서 랩 타임을 계속 줄여야 돼. 이 시간, 평균 시간을 줄여야 되고, 채점한다. 그럼 채점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 이게 뭐라고요? 반복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놨으니까, 그 반복하는 방법에 따라서 하라는 거죠. 자, 헷갈린 문항은 별표 체크해 둔 다음, 그죠? 맞췄지만 헷갈린다. 그게 뭐라고요? 아이들을 감으로 풀었다는 거죠. 그러면 뭐라고요? 근거를 못 찾는다는 거죠. 정확한 근거. 맞히긴 맞췄는데, 정답을 모르는 상태에서, 채점 하지 말고 별표면 다시 풀어보는 게 시간 정하고, 틀린 문제를 다시 푼다. 자, 다음은, 2차 채점한 후, 또 틀린 문항, 채점하고, 틀린 문항, 그런데 두 번째 맞히면 세모했다. 틀린 문제는 X. 근데 이거 본인이 정해도 돼요. 저는 그걸로 더 바라는데. 첫 번째 맞히면 동그라미 하나, 두 번째 맞히면 동그라미 2개, 세 번째 풀어서 맞췄으면 동그라미 3개 이렇게 치라고 그러는데. 왜? 이 동그라미 개수가 많을수록 중요하니까. 이게 너무 복잡해. 내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문제 옆에 법례와 분석색 강의를 통한 시험 패턴이 있다. 그 패턴에 따라 공부법도 있다. 자, 이 패턴은 어떻게 거쳤냐? 이론이 있다. 이 이론은 이런 방식으로밖에 출제할 수 없다. 이 이론은 이런 방식으로 익숙하게 출제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론은 이런 방식으로 출제를 하니까 이런 유형이 생긴다. 그러면 이런 유형은 이런 이론을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유형에 따라 뭐라고? 이론을 체크해야 뿌리 깊은 숨어있는 근거까지 다 찾아내는 거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유형에 따라 이 패턴을 따라가면 이론이 나오고 압축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된다는 거지. 자, 내가 틀린 문제는 해설을 당연히 보고 이렇게 나서 당연히 보고 내가 맞힌 문항도 가장 많이 질문한 답지 빈출 어휘를 반드시 챙기고 본다. 질문 오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자, 그런데 뭐라고? 그래서 뭐라고?
해설지 값이 책값이야. 문제는 유사한 게 많이 떠돌아. 그런데 해설지는 과외 노하우야. 그러니까 해설지를 정독하고 해설지를 내 생각하고 차분하게 비교하는 거야. 그러니까 시간을 많이 들여서 보는 것은 해설지지 문제가 아니야. 자, 독해력을 길러주는 지문 분석. 그럼 지문을 분석하는 방식을 보고 이거를 빠르게 적용하는 방법. 이거를 빨리 체크하는 방법. 이거를 익숙하게 기억해야 돼. 분석만 보면 안 되고 이걸 내가 어떻게 체크해서 이렇게 지문 분석하는 것처럼 유사하게 분석을 빠르게 해낼 수 있는가를 계속 연구를 해야 돼. 자, 한 주가 끝나면 복습 통해서 일주일 동안 내용 눈여보고 문제점 리스트로 만드는 1, 2 이거는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야 돼. 이거는 이런 내용이었는데 내가 이걸 착각했어. 이렇게 고쳐. 이런 식으로 리스트로 쭉 만드는 게 좋지. 자, 다음은 그렇게 해서 6주 만에 끝낸 후 6주는 이게 정말 3개씩 하면 6주고 그죠? 6개씩 하면 3주잖아. 네. 직접 메모한 매삼, 오답 노트와 복습 어휘 노트를 챙겨본다. 이게 어휘가 학습의 기본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거 한두 개는 어휘 때문에 틀려 애들이. 네. 어휘를 착각을 해서 그래서 이걸 시키는 거고. 네. 그러니까 95점 이상 아이들은 95점 이상을 맞겠다 하는 애들은 그러니까 어휘 노트 작성을 해야 되고 95점 이하는 어휘 노트까지 90점 이하, 70점 이하는 어휘 노트까지 할 정신이 없을걸. 자, 매삼 노트. 책을 다 끝낸 다음 자율학습 체크리스트. 취약점을 더 체크한다. 이건 또 뭐야? 찾아봐야지. 제대로 채점법, 모든 노트, 복습, 자율학습, 복습 어휘 노트. 또 봅시다. 자, 이렇게 목차에다가 날짜 계획을 짰죠. 그래서 이렇게 쭉 짜면 6주가 아니라 몇 주에 끝난다고요? 3주에 끝났죠. 근데 이 상황에 따라서 이거를 쭈루룩 합쳐서 하는 것도 필요하고 좀 많이 했다가 적게 했다도 되는데 그냥 일상적이고 꾸준하게 하는 걸로 짰네요. 또 여기다가 날짜를 썼는데 이게 달라지면 여기다 다른 색깔로 또 날짜 쓰면 됩니다. 이렇게. 자, 제대로 채점하는 법 보겠습니다. 자, 시작하면서 날짜. 자, 목차에도 썼으니까 목차랑 나중에 비교해야 되고, 시작 시간하고 끝 시간인데, 시작 시간 끝 시간인데, 날짜 쓰고 분으로 쓰면 돼, 몇 분. 15분. 시작 시간, 끝 시간 안 써도 학습 누적 기록부에 다 있으니까 상관없습니다. 총 몇 분이 걸렸는지 실제. 그거만 쓰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단축하는 연습. 왜 단축하려는 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빨리 보려는 의지. 그러니까 의지를 가지고 속도를 높여야 된다는 거죠. 자, 이걸 봤을 때 이 학생 봐서 첫 번째 좋은 점은 뭐냐면 이건 별표는 뭐예요? 이거는 맞았는데 그죠? 애매했다 라고 체크한 거네요. 근데 이 학생은 좋은 건 뭐냐고요? 이렇게 2차 채점은 2차로 세모하고 세모를 한 다음에 다시 이걸로 골랐네요. 그러니까 한 번에 애매한 건 세모로 해라 라는 걸 잘 한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보면 요거는 세모다, 그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요거는 0인데 뒷부분은 0인데 전체적으로는 X다 이렇게 친 거네요. 그러니까 앞뒤를 끊었다는 의미예요. 여기는 이 두 개는 뭐라고요? 애매한 건 세모를 치고 다음번에 세모 치다가 세모 모르겠어 그래 이걸로 치자 하고 선택했다는 거죠. 마지막까지 비교해서 이것도 동그라미 했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세모로 결정했다는 거죠. 그 방법을 여기는 보여준 거예요. 복습을 해 체크를 하지 않고 풀거나 체크를 푼 다음에 지우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지우지 말라는 거죠. 체크한 거. 왜 그러냐면 체크하는 것 자체도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체크를 더 많이 하면 돼. 여러 번 복습할 때. 그래서 체크가 여러 번 된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 이게 잘 썼어. 이거는 여태까지 쓴 것 중에 제일 많아. 시험 칠 때 똑같이 체크해야 된다고.
연습할 때라. 그러니까 연습 자체가 공부화돼서 저절로 돼야 돼. 그만큼 단련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네. 매산비는 연습용 단련서야. 수련 비급이야, 수련 비급. 이게 수련 워크북이라고. 네. 그러니까 수련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자, 종료 시간을 적고 채점한 다음에 초과 시간을 계산합니다. 초과 시간을 계산합니다. 자, 이게 초과 시간을 적는다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이게 내가 이거를 전부 몇 분 안에 풀어야 된다 그러면 무조건 풀어야 돼, 무조건. 무조건 풀고 답도 무조건 찍고. 그런 다음에 아까 여기에 말한 것처럼 이건 다시 풀어야지 하는 별표만 이거 끝나고 공부할 때 다시 풀고 그 다음에 내용 공부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초과 시간 초과하지 말라고 이 안에 풀어. 근데 하위권은 이게 시간이 들여서도 풀어야 돼. 그러면 점점 줄여나가야 돼. 왜 그러냐면 이 시간대 이만큼 정해지면 능력이 안 되니까. 그러면 초과 시간 적어야 되네. 어쩔 수 없이 하위권은. 이게 1분 30초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초수로 해. 이게 뭐라고? 90초. 나중에 이거 연산하고 환산하고 그래야 되니까. 90초. 이것도 총 소요 시간도 초수로 쓰든지 아니면 20점 그지? 20점 몇 그러면 뭐 이거는 총 소요 시간 90초로 하면 다 함산해서 나중에 쓰면 되잖아. 그지? 네. 필요하면. 자, 이 채점 했을 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연달아 틀릴 때 이렇게. 네. 다시 풀어서 맞힌 문항, 세모, 틀린 문항, X 이렇게 되는데 네. 이게 연달아 틀릴 때 이게 집중도가 깨졌느냐, 이게 집중도 깨졌느냐, 네. 왜 이렇게 연달아 틀렸느냐는 반드시 검색을 해야 돼. 그래서 1차 채점, 2차 채점이라고 그러면 1차 채점은 뭐라고? 채점 하지 말고 채점. 풀으라고 그랬지. 네. 그 별표를 다시 풀으라고 했지, 이 사람은. 네. 그게. 그런 다음에 2차 채점에서 하라는 거겠지. 네. 채점용 활용 방법. 종료 시간 씁니다. 그러니까 총 드는 시간 씁니다. 체크한 내가 쓴 답을 2에 옮겨 씁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풀으라고 했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틀리죠. 한 번 틀리면 이거, 두 번 틀리면 이거 이렇게 하나 보네. 그죠? 한 번 틀리면 이거, 맞으면 이거, 두 번째 맞으면. 초과 시간 적습니다. 뭐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나는 X를 워낙 안 좋아해가지고 동그라미 그냥 별도로 공부하자. 동그라미 두 번째 맞췄으면 2개, 세 번째 맞추면 3개, 네 번째 맞추면 4개 이렇게 치는 걸 좋아하는데 네. 세모도 별로 안 좋아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푸는데 여기서 좀 아쉬운 건 뭐냐면 이거를 쭉쭉 읽었어. 쉬운 건 이렇게 쭉쭉 읽어도 되거든. 어려운 거는 이렇게 나눠줘야 돼. 이 네. 선택지가 앞에 체크할 것, 뒤에 체크할 것, 앞뒤의 관계 이렇게 세 가지를 점검해야 되거든. 네. 세 가지가 이렇게. 앞에 체크할 것, 뒤에 체크할 것, 앞뒤의 관계 이렇게 세 가지를 체크해야 돼서 네. 쉬운 거는 이렇게 쭉쭉 봐도 되는데 어려운 거는 네. 이렇게 구절을 나눠서 해야 됩니다. 네. 네. 자, 그래서 1차 채점하고 틀린 문항에다 표시를 하는데 근데 요것도 더 추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틀렸잖아요. 네. 그럼 내가 이걸 골랐잖아요. 네. 그러면 이걸 고른 이유를 써야 됩니다. 여기다가. 네. 이 틀린 걸 고른 이유를 쓰고 근거를 가지고 고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 이 고른 이유를 개선하는 방법을 반드시 쓰지 않으면 나중에 만든 거하고 틀린 거하고 두 개 있으면 자기 고르던 틀린 걸 또 골라요. 네. 그 개선 이유를 꼭 써야 되고 만약에 여기서 정답이 이거라면 이 정답을 찾는 방법을 정답의 이유도 간단하게 해서 그대로 그냥 다 쓰면 안 됩니다. 요약해서 쓴 다음에 힌트로 이거를 뭐라고 찾을 수 있는 방법 네. 이거를 공부하는 방법도 써놔야 돼요. 예. 7능 문제 체크하고 2차 채점하고 그 다음에 다시 그러니까 지금 이거 여기서 시키는 대로 해도 돼요. 채점하는 방법 이대로 그대로 해도 되고 자기만의 채점하는 문제를 여러 번 푸는 자기만의 채점 방식 아니면 자기만의 문제를 여러 번 보는 방식을 연구를 하셔야 되는데 네. 일반적으로 저는 그렇게 표시하는데 1번에서 이거 완전히 이거 시험 중에 시험 채점이에요. 자기 지금 얘기해드리는 거는 하나 팁으로 얘기하는 거는 네. 시험에 난 이거 맞았다고 생각하면 여기 동그라미 칩니다. 네. 2번을 풀었는데 이게 진짜 애매해. 네. 그럼 저 사람 별표를 치는데 이분은 저는 별은 세모를 칩니다. 이거
점검해야지, 이렇게. 네. 자, 3번은 내가 모르겠다고 별표 칩니다. 네. 저는 이렇게 해서 시험 볼 때, 그래서 1번은 다시 안 봅니다. 네. 2번을 다 봅니다. 이건 다. 네. 2번을 다시 다 확인한 다음에, 특히 여기에 아닌 것 찾아라, 맞는 것 찾아라, 모두 골라라, 이걸 확인한 다음에, 네. 이게 다 끝나면, 이 1번을 빠르게 확인하고, 그 다음에 요 3번으로 가가지고 마지막까지 풉니다. 이제 2번, 이걸 다 확인해요. 새로 찍고, 1번을 빠른 속도로 확인한 다음에, 그래도 시간 남으면 요 3번 가서 끝까지 늘어져서 봅니다. 그러면 2번, 1번, 3번 순으로 확인해요. 자, 복습할 때는 1번 저는 하나도 안 풉니다, 다시. 2번은 다시 풀고, 다시 봐야 할 내용만 체크합니다. 네. 3번만 다시 풉니다, 그럼. 3번만 지속해서 풉니다. 네. 자, 그러니까, 자기 채점 방식, 자기 점검 방식, 시험 볼 때 자기 채점 방식과 자기 점검 방식을 만들어 둬야 된다는 거예요. 네. 자, 여기에 매산비 오답 노트를 써놓은 게 있는데 네. 이것보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더 자세하게 써야 될 것 같아서 그걸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게 이제 유형편에 이렇게 이 오답 노트를 썼는데 이렇게 이제 보통 등급은 한 3등급이나 4등급 이렇게 쓰겠지. 근데 네. 2등급이나 1등급은 이렇게 쓰면 안 되고. 네. 자, 보세요. 정답의 근거를 못 찾았음, 근거 못 찾음. 그럼 근거 X 이렇게 쓰면 돼, 간단하게. 네. 그런데 논리실증주의자 포퍼를 착각, 그죠? 네. 그러면 그렇죠? 논리실증주의자 포퍼 착각. 네. 그렇고. 완전히 같은 편. 이렇게 감정적인 걸 써도 기억은 잘 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꼼꼼하게 해도 당연히 해야 되니까 안 쓴 거야, 이거는. 앞뒤 내용 봐야 되는 건 당연하니까 안 써야 되네. 자, 핵심으로 체크하는데 어떻게 체크할 거야? 그 주장. 네. 포퍼의 내용을 포퍼를 동그라미 쳤으면 포퍼와 관련된 내용은 동그라미로. 네. 논리실증주의자를 세모 쳤으면 논리실증주의자에 대한 내용은 세모로. 네. 이렇게 체크하는 방법 자체를 고민해 놨어야 돼. 네. 자, 또. 자, 중심화제. 자, 그러면 이 유형 이건 어디 써있냐? 해설 보면 어떤 걸 묻는 문제인지가 있어. 논리성을 묻는 거다, 뭐를 묻는 거다, 이런 것들이 있어. 중심화제를 찾는 거다. 이걸 써놓고 요것도 같이 쓰면 굉장히 비교가 되면서 도움이 돼. 이건 어디 있어? 해설에. 꺾은 표시로 돼 있어서 뭐에 대한 문제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 이해됐어요? 왜 그러냐면 요거 자체를 분류를 못해 애들이. 근데 나중에 요 체크를 보면 이건 책에서 어느 정도 정형화된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자기가 분류할 때 도움이 많이 된다고. 네. 자, 물화일체보다 마음의 두 가지 상태를 중심화제로 착각했다. 물화일체보다 두 가지 상태. 이렇게 이걸 주체적으로 써. 뭐와 뭐. 네. 그래야 나중에 이걸 다시 확인 안 해도 되니까. 예. 그러면 중심화한 점, 내용일치 문제를 냈는데 그럼 이거 어떻게 고칠 거야 이거? 자, 내용일치 문제는 네. 단락별로 하나하나 확인해야 되는 문제고 예. 중심화되는 관통하는, 요거를 관통하는 주제를 찾는 것이니까 이거는 주제를 바탕으로 풀지 못했다는 것이거든. 네. 이해됐어요? 네. 자, 이렇게 그러면 이 주제가 어디에 있는지 주제부터 전체적으로 확장해야 되는 기초풀이를 못한 거야. 네. 자, 다음. 자, 경제 환율 그래프 문제. 이런 건 뭐부터 보라 그랬어? 그래프부터 보라 그랬어. 그래프를 다 체크한 다음에 내용을 읽으면 그래프를 이해를 쉽게 해. 그래프를 중심으로 기억이 나는데 글을 읽고 그래프를 보면 글은 시합 기억이 안 나고 그래프를 다시 보면 또 읽어야 돼. 자, 환율 공부했는데도 문제들이 어려웠다. 이건 안 쓴 거야. 네. 특히 3번. 이건 3번 어려웠다. 왜 어려웠는지를 써야 돼. 왜 어려웠는지를 써야 돼. 왜? 자, 지문 내용 꼼꼼히 있게 쓴 거 없어. 아니야.
그래프들만 다시 보고 그래프를 해석하는 법이 익히기. 그럼 그래프 해석하는 법은 뭐야? 뭐, 자, 이렇게 써놓으면 그래프 해석하는 법 어떻게 익힐 거야? 좋긴 해. 왜? 앞으로 공부할 내용이야, 이거는. 네. 자, 그래프는 가로축을 보는 거고, 세로축을 하나 보는 거고, 가로와 세로가 정비례인지 반비례를 보는 거고, 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그래프가 이렇게 특징이 되면 이렇게 특징되는 걸 보는 거고, 그래서 1, 2, 반비례인지 정비례인지 3, 이 특징 4 하면 5번째가 답이 돼요. 네. 자, 이런 경우에 뭐라고요? 그래프 문제만 갖다가 그래프 해석이 어떤 이 문제를 맞추는데 그래프 해석이 내가 어떤 순서로 해야 되는지 반복하면서 그래프 해석의 순서를 완결되게 해놔야 이게 해결돼. 네. 자, 내용일치 확인 문제. 자, 그러면 이건 뭐라고? 내용 안 써도 되고 확인 안 써도 되고 문제 안 써도 되고 일치 이것만 쓰면 돼. 자, 대표이사를 사람으로 착각. 자, A를 A에게 B, A를 B에게, B를 A에게. 이거 국어에서 쉽게 내는 착각시키는 방법이야. 주어를 목적어로, 목적어를 주어로. 그죠? 네. 그러니까 기관이 나옴 3문단. 상식으로 푸는 것 아니다. 그럼 상식과 뭐가 다르냐고. 상식은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내용에서는 이렇게 나왔다를 써놔야 돼. 근거 찾을 것이 아니라 근거를 찾아서 써놔야 돼. 네. 상식, 내 상식 잘못된 걸 써놓고 이게 왜 다른지 상식하고 근거를 쓰고 이게 왜 다른지 뭐가 달랐는지를 해놔야 돼. 네. 자, 자기는 이게 상식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건 잘못된 상식이고 이게 상식이야. 네. 폭넓은 상식이 있는 사람한테는. 자, 여기에도 페이지 70 이거는 왜? 빨리 찾으려고 하는 거거든. 네. 나중에 이거랑 관련된 몇 년도 몰가서 이렇게 쓰는 건 나쁘지 않지. 그러니까 이 책만 요거는 썼는데 다른 책에 연관관계를 써놓으면 돼. 이걸 노트로 정리하니까. 네. 자, 다음. 답지에 2개 이상의 정보가 있는 문제. 2개 이상. 그러면 정보 2개. 이렇게 쓰면 끝이네. 네. 뒷부분에만 맞는 말이지만 앞부분은 능력을 부인하는 부분이 틀렸다. 그러면 이렇게 끊어서 뒷부분은 맞는 거지만 앞부분은 틀렸다. 이런 거죠? 네. 그러니까 앞부분, 뒷부분, 이 2개의 관계, 이렇게, 체크를 했어야죠? 네. 조심. 세부적으로 끊어읽기. 어떻게, 이렇게 끊어서, 핵심어로. 이거 표시. 이거 맞네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이게 기초풀이법이야, 이거. 기초풀이법을 제대로 못했다는 거야. 그러면,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앞부분 고르고, 뒷부분 고르고, 앞부분 고르고 뒷부분 고르고 이렇게 했을 때 이걸 관계까지 했을 때 관계가 맞는다 하는데 이 2개의 관계에서 이게 너무 상식적이라 당연해서 이건 안 봐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앞부분 쭈루룩 비교하고 뒷부분 비교를 해서 서로 비교를 한 다음에 이거는 앞부분을 포커스로 해서 차이가 명확해지면 앞부분으로 풀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거는 문제 풀이와 관련된 것이고, 이거는 전공과 관련된 것이죠. 네. 자, 지문 어려움. 그러면 이렇게 어려움 이렇게 쓰지 말고 등급으로 쓰세요. 지문 9등급, 9급, 8급, 1등급. 네. 이해되세요? 그래야 어느 정도 어려운지 알지. 9등급 문제다. 몇 등급 문제다. 시간이 오래 걸림,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다.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렸으면 왜 오래 걸렸고, 어느 부분이 이용 안 됐고, 4번은 손도 못 댔다. 어려울 땐 문제를 풀자. 문제. 지문이 어려우면. 자, 이렇게 되죠. 이거에서 보면, 이 학생은 이것만 봤을 때는 제시문을 읽고 문제를 푸나봐. 네. 나는 제시문을 스크랩한 다음에 2갈씩으로 읽은 다음에 문제를 보고 다시 필요한 부분 찾아가서 읽으면서 푸는데. 네. 자, 문제를 풀다 보면 답지를 통해 지문이 이해된다. 네. 당연한 건데 이것도 쓴 게 없어. 네. 그냥 문제를 푸는 이유만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왜 그럼 이걸 해주냐 내가. 이렇게 써놓으니까 순식간에 그 학생 모르는 거, 어려운 점, 힘든 점 이런 거 다 해결해 주잖아. 네.
그러면 지문이 이해 안 되면 이해 안 되는 것을 여기다가 정리를 하잖아? 네. 여기다 정리를 하면 그거를 다 설명을 해줄 텐데, 약식으로. 자, 긴 지문과 3점짜리 문제다. 너무 길어서 넘기고 풀었음. 그러다가 빠졌다는 거지. 네. 3점짜리도 어려운 게 있고 어렵지 않은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예. 네. 근데 순서대로 차근차근 푸는 건 아니야. 정말 빠르게 1등급을 맞으려면 이 제시문을 두 갈식으로 스크랩을 빠르게 하는, 10초 안에 스크랩하는 걸 본 다음에 문제를 대략적으로 봅니다. 문제 1, 2, 3, 4번. 그런 다음에 문제의 핵심들을 체크를 하면서 어떤 순서로 이 문제를 풀지, 네. 요 1번에서는 어떤 거를, 2번에서는 어떤 걸, 3번, 4번에서는 어떤 거를 읽을지. 네. 그래서 어떻게 읽으면서 2, 3번을 처리하고 4번은 그냥 여기서 처리하고 이거는 부분적으로 처리하고 네. 하는 것처럼 이거를 제시문을 읽는 방법. 그러니까 목적독이라고 그러는데 목적을 가지고 이걸 풀기 위한 목적으로 이걸 어떻게 읽는지의 독해 방법을 자꾸 고민하는데 그러면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네. 이해됐나요? 네. 자, 보기 문제 빅토르이고 따로 촬영한 줄 알았음. 근데 꼼꼼히 읽기 이거 잘못 쓴 거예요. 쓴 거 아니에요. 추론도 지문에서 주거에서 추론 없습니다. 왜? 근거가 없으면 소송 걸려요. 그러니까 추론이라고 하는 이유는 일치형 문제는 요거랑 이거랑 아주 가깝고 이렇게 직접적이지 않고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추론이란 말을 쓰는 것 뿐이에요. 예? 그러니까 완전히 근거가 있어요. 밑줄 친 부분, 밑줄 치면 앞뒤가 답 있다. 이거 당연히 풀이법의 기본이니까. 그러니까 요 오답 정리하는 이 학생, 이 정도의 오답 정리면 4등급에서 6등급 정도밖에 안 나와요. 네. 풀이 스타일을 보니까. 근데 저거 맞죠? 3등급 애들 이거 3등급 애들, 2등급 애들, 3등급, 4등급 애들 연습하기 참 좋거든. 매산비가. 자, 이것도 다시 보면 어휘네요, 어휘. 근데 이게 굉장히 이 학문적으로나 아니면 이거를 그러니까 가르치는 거에 대한 이 중간 틀. 이게 시작이 아니고 마무리도 아니고 이 중앙 틀은 매산비가 탄탄하게 하고 그것도 이게 원리 원칙에 입각해서 이게 어휘까지 정리하라고 하는 선생님이면 굉장히 원칙 중시하는 분인데, 그죠? 탁한 기지를 정화하면 하고서 확심하고 다른 말로 만들어서 써놓고 친숙한 어휘나 다른 말로 요걸 빼고 여기다 넣어봤을 때 그 어휘인지 아닌지로 모르는 단어 해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다 해서 이렇게까지 써오면 어마어마하게 열심히 하는 학생이죠. 근데 이렇게 비문학에서 많이 출제되는 이렇게 정화, 복원, 정합, 가시성 이런 단어들 어휘로 다 설명해서 녹화를 해놨어요. 저도 그거 보시면 되는데 이거 보면 손해예요. 내가 아는 것도 떠드니까. 그러니까 프린트로 어휘 프린트를 계속 줄 테니까 쭉쭉 읽어보다가 모르는 것만 형광펜으로 탁탁탁탁 쳐놓으면 다시 한번 그 쓰임새나 관련되는 것 이렇게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해 줄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요런 거 신축적, 계략적, 질곡, 평양 이런 정도는 이런 것도 계략적 이런 것들은 내용과 상관없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 용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용어에서 이론 용어가 있고 그 다음에 비문학으로 쓰이는 기본 용어가 있고 근데 이 비문학으로 쓰이는 기본 용어를 따로 공부를 한꺼번에 하는 게 더 효율적일지 모르겠어요. 꾸준하게 학교 하면서도 하고. 자, 그 다음에 제대로 복습하는 법. 이게 복습을 줄이려면, 자, 복습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려면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는 제가 그랬죠. 이렇게 비문학 지문이 있으면, 여기다 핵심 고르고, 여기다 고르고, 여기도 고르고, 이렇게 골랐으면, 이걸 연결해서 주제가 될 수 있게. 그 다음에 이렇게, 요거랑 관련된다. 요거는 동그라미고, 이건 세모다. 이렇게 해서, 한눈에 봐도 이 내용이 뭔지,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으면 굉장히 복습 시간이 줄어든다고 했죠. 네. 자, 처음에 해설을 보지 말고 1차로 풀으란 얘기는 좀 더 생각하라는 얘기죠. 그죠? 오답의 이유를 체크한다. 왜 이유인지. 오답의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그걸 고른 근거를 확실하게 제압하는 대책을 세웠다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다른 친구들은 뭐 하냐? 그럼 이건 뭐라고요? 함정 찾는다는 거였죠. 함정을 어떤 식으로 설계하는지 자꾸 나도 알지만 지금은 안 빠졌지만 다음에 빠지면 안 되니까 함정 찾아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이렇게 제가 그랬죠. 수능 보면서 현장에서 이건 난 맞아 하고 이거는 모르겠어. 이거는 애매한데 이렇게 되는데 이건 다시 안 나오고 이거는 자기가 틀리잖아요. 그럼 공부하면 고쳐지고 네. 정말 문제가 되는 게 뭐라고요? 이거예요, 이거. 네. 자기는 맞았다고 생각하고 그냥 방심하고 넘어갔는데 나중에 그거 빵 하나 틀려가지고 뭐라고 서울대에 떨어져요. 그래서 이걸 체크하라는 거예요. 정말 심각한 건 뭐라고요? 이렇게 나는 맞았다고 생각하는데 틀리는 것들이에요. 네. 자, 이렇게 별표 치는 거 헷갈리는 거 있죠? 헷갈리는 거. 네. 이런 거는 공부하면 신경을 쓰기 때문에 넘어가서 맞습니다. 뭐가 문제냐면 이건 맞아, 이걸 알아. 이건 이걸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진짜 문제죠. 그죠? 네. 그리고 이렇게 틀린 거 X문항, 틀렸던 거, 2번 틀렸던 거는 다시 공부하면 이게 맞을 확률도 있지만 다시 3번째 또 틀릴 확률이 있어요. 네. 그럼 이걸 왜 틀리냐? 이건 분석해야 돼요. 이게 배경지식이 모자랄 때도 있고, 이게 배경지식이 모르기가 천상이에요. 내용 자체를 이해를 다 못하는. 네. 있나요? 그 다음에, 지문복습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연결했죠? 이렇게 중요한 단어들을 연결해서, 꼬리를 물어서, 이렇게 도식화되면 한눈에 쫙 볼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하려냐면, 매산비만 뭡니까? 매산비 봐야지, 기출문제 봐야지, 교육방송 봐야지, 볼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도식화 해놔야 돼요. 네. 자, 그런 다음에, 이게 용어도 그렇고, 개념도 그렇고, 틀린 것도 그렇고, 전부 다 뭐라고요? 어휘노트까지 포함해서 전부 다 뭐라고요? 리스트 만든 1, 이거는 이렇게 돼서, 이렇게 써. 이렇게 한 번 정도만 써보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리스트를 쭉 만들어서, 이거를 50개 만들어가지고 계속 읽으면, 나중에 이런 실수, 이런 문제점이 덜 걸려요. 빨리 기억나면, 충분히 현장에서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요거를 자, 비문학을 다시 챙겨볼 수 있는 시간은 쉽지 않아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다시 복습할 시간도 쉽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 이렇게 간단하게 한 줄 정리, 한 줄, 두 줄, 세 줄 정리. 자, 이렇게 보면 돼요. 자, 한 줄 정리는 자기가 틀린 것들의 힌트로 이걸 이렇게 고치자라는 거고요. 네. 세 줄 정리는 어떤 지문의 제목 아니면 문학의 제목까지 포함해서 제목, 주제, 특징 해서 한 세 줄로 정리합니다. 요약 정리. 그러면 이게 떠오르면 나중에 내가 여기서 발생된 오답 부분만 형광펜으로 체크를 해놓으면 그 부분 조의하자라고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한 줄 정리, 세 줄 정리 하시면 되고 이게 이제 나중에 비문학 말고 다른 것도 했겠지만 그리고 배경지식이 부족한 건 이렇게 도식화해서 이 단원에서 이 내용에서 이 내용 이렇게 끊어서 정리해놓고 여기다 추가로 좀 더 쓰고 이렇게 도식화 정리 이렇게 세 가지 정도면 비문학 충분히 정리가 가능합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 했는데 이거는 여기에 이제 매산비에 대한 공부법 정리한 거고 추가로 본인에 대한 이제 학생에 대한 평가를 하면 이거 목차에다가 계획은 짜라고 해서 짰는데 이 공부법 같은 건 하나도 안 받고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아까운 거는 이렇게 체크를 했는데 여기에 핵심만 적어서 쭉 연결해서 이게 주제다 라고 연결해 놓으면 다른 것도 더 빠를 텐데 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것들도 이거 그냥 쭉쭉쭉쭉 읽어서 했는데 맞았으면 상관없겠지만 틀리면 앞뒤로 끊어갖고 핵심어를 비교를 해놓게 해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3번을 해서 맞았어요. 이거 맞았어요 다? 네, 틀린 거. 그러면
자, 마진 중에서 어떤 특징을 봐야 될까? 이걸 복습한다면. 라는 것만 따로 볼펜으로 체크하면 끝입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이거 신경 안 쓰고 그 검게 체크한 것만 보고 넘어가면 돼요. 네. 이해됐나요? 네. 저 아쉬운 게 지금 이것도 뭐 처음에 이렇게 맞췄는데 신뢰를 못한 이유는 뭐냐면 이거 분이 안 써 있어요. 몇 초에 풀었나. 아, 네. 그러니까 신뢰를 못 하겠어요. 이거를 천천히 풀어서 맞췄는지 빠르게 해서 맞췄는지가 신뢰가 안 되고요. 이거 뭐 여기 메산비처럼 별표 친 것 같은데 이 별표 친 이유가 없어요. 안 써 있어요. 아, 네. 그거를 해결해 주면 되는데 아까 오답 노트에서 오답의 이유들 쭉 써주니까 그걸 계산하는 방법을 계속 얘기해 주죠. 네. 그런 것처럼 순식간에 계산을 해줄 수 있거든요. 실제로 이거를 숙정 25년 회항부와 갑사 자신이 행차하는데 이렇게 읽어주면 이거 푸는데 10분 걸리는데 본인이 모르는 것만 물어보잖아요. 네. 그럼 10초 걸려요. 그러면 다른 공부를 자기가 또 할 수 있어요. 차라리 논리실증주와 뽀뽀에 대해서 모르겠으니까 이거 해석해 주십시오. 그러면 해줄 수는 있어요. 네. 녹화해 놓은 것도 있고. 자, 이해됐나요? 네. 저 아쉬운 게 요거를 왜, 그 다음에 이걸 틀렸어. 이걸 틀렸대요. 그럼 4번이 답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 4번을 왜 답으로 찍었는지를 써놔야 되는데 안 써놨어요. 그러면 자, 이 논리 실증주의와 포퍼의 얘기가 수능에 나오겠냐고. 한번 나왔는데 아, 참. 안 나올 건데 이거를 왜 설명해주고 있냐고. 아, 배경지식 늘리고 싶으면 해줄게, 철학으로. 근데 국어 공부를 해야 되잖아, 먼저. 네. 그러면 이 별표 친 거를 왜 그걸 골랐는지, 어느 부분이 모르는지를 써놓으면 그것만 답변해주면 되는 거잖아. 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전부 다 멋지게 설명해주세요. 그런 거는 이런 거지. 앞에서 김연아한테 열심히 스케이트 타보세요. 제가 따라서 탈게요. 그 얘기야? 아니요. 아니잖아. 그러면 써놨어야 되거든. 네. 어떤 게 문제가 되는지, 어떤 거, 왜 내가 그 틀린 오답을 골랐는지를 써놓고, 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찍어본 다음에 채점 또 하면 되잖아. 아, 그건 인정해. 이분이 좋게 얘기를 했어. 아, 애매한 건 한 번 더 풀어봐. 시간 두고. 네. 근데 전체로 풀을 때는 뭐라고? 시간 써야지. 네. 그 다음에 이거 따로 푸는 거는 시간 안 제대로 풀어야지. 네. 그런 다음에 이건 따로 채점해야지. 이해됐어요? 네. 어? 그렇게 한 다음에 찾으면 몇 개가 안 된다는 거지. 네. 예? 그 다음에 예를 들어 14번처럼 문맥상 기억, 비읍과 바꿔쓰기 좋은 거. 이걸 맞추는 방법은 따로 배워야 된다는 거지. 네. 예를 들어서 미혹이면 여기서 아는 한자 다 동그라미 쳐보라 그러고 한자를 모른대. 그러면 초월자 알아? 한자는 잘 못해요. 아니, 그러니까 한자 말고 초월. 아, 네, 알죠. 그러면 출연도, 네. 탈피, 네. 수용, 네. 미혹. 네. 근데 왜 틀렸지? 아, 그러니까 이게 해설지를 응, 보긴 했는데, 응. 그, 뭐라 해야 되지? 좀 설명을 하는 게, 아, 좀 제가 생각하기에 응. 뭔가 좀 말장난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좀 사소한 일반 그 총체적인 부분에서 보면은 응. 맞는 의미인 것 같은데, 그 좀. 그러면 넌 몇 번을 들었지? 몇 번을 찍었지? 아니, 그래가지고 그냥 체크 안 했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돼. 수능에서 체크 안 한 거잖아. 아, 네.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 네. 별표를 치더라도 첫 번째 체크를 해서 찍는 능력이라도 늘려야 되는데 이 모른다고 별표만 치면 말이 안 된다는 거지. 어? 왜? 14번을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답이 1번이라면 네. 2, 3, 4, 5가 아니기 때문에 1번 찍었습니다. 근데 1번이 답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별표란 얘기야. 네. 자, 그러니까 너한테는 차라리 그렇게 가면 이거는 확실히 맞는 겁니다. 이거는 애매합니다. 이거는 정말 어렵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개를 하고 네. 두 번째 이걸 맞췄으면 여기다 동그라미 하나 더 치고, 그제? 네. 세 번째에 맞췄으면 동그라미 하나 더 치고, 네. 그럼 별에다가는 이거 5번 공부했으면 별 5 이렇게 치든지 네. 이렇게 체크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 학생 경우에 문제를 풀으라고 했는데 정말 매산비한테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 매산비의 가치는 뭐라 그랬어? 그 중간 과정. 수련 비급소. 네. 그러니까 뭐라고? 속도 연습, 네. 정확성 연습. 그러니까 매산비는 시험을 보고 짧은 시간에 정해진 시간. 그러면 이 시간은 얼마큼으로 정할 거야, 자기는? 네가 비문학 푸는 시간이 얼마큼 할애가 돼? 비문학 푸는 시간이요?
시험 모의고사 같은 거 할 때요? 모의고사 문항 유형별로 자기가 이거에 나는 몇 분 배정, 몇 분 배정, 몇 분 배정 이게 있어야 되거든. 예. 근데 어쨌든 시험처럼 보고 이 시간을 최대한 당기고 네. 이거는 점검하는 건 뭐라고요? 천천히 해도 된다고. 천천히 차분하게. 네. 그러니까 이 시험 시간에는 뭐라고? 최고의 집중력으로 시험을 봐야 된다고. 네. 왜? 시험하고 똑같은 체크로. 알겠어요? 네. 그래서 내산비 공부법이었습니다. 질문 있어요? 아니요. 1차 채점, 2차 채점 이거 문항 번호 해갖고 헷갈리면 안 하더라도 뭐는 해야 된다고? 시험 보는 거하고 공부하고 나누는 거. 네. 그 다음 뭐라고? 시험하고 공부 나누는 거하고 이게 첫 번째고 네. 두 번째는 뭐라고? 그러니까 이게 시간 때문에 그래. 시소. 네. 두 번째는 뭐라고? 틀린 이거 고른 이유. 이 정답을 어떻게 이해하고 이 정답을 뭐라고? 어떻게 시험장에서 빨리 찾을지. 그래서 이 두 개를 연결해서 봐야 된다는 거잖아. 네. 이거만 써놓으면 3번에서 요거를 추가로 공부하는 방법, 체크법, 이거에 대한 배경 지식, 이거를 틀렸을 때 네가 맞고 틀릴 수 있는 방법, 이거를 추가로 공부할 수 있는 요소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잖아. 네. 이해됐나요? 예. 수고하셨습니다.